고졸 주제에 네가 뭘 안다고 나서? 저리 가서 청소나 해. 시어머니는 가시돋친 목소리로 며느리 수경을 쏘아붙였습니다.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창피해 죽겠네 진짜. 남편은 들으라는 듯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박사학위가 가문의 훈장인 이 집안에서 고졸 며느리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이 지켜보는 연회장, 태산그룹과의 수천억 계약이 왕 회장의 발작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에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분 뒤 시댁의 서열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한 샹들리에가 연회장 천장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댁 가문이 운영하는 성진무역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입구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한복판에 며느리 수경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수경은 연회장 메인홀이 아닌 손님들의 외투와 가방을 보관하는 구석방에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부드러운 천과 구두 소리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경자가 행사를 앞두고 수경에게 내린 특명 때문이었죠. 귀한 분들 모시는 자리니 너는 구석에서 손님들 구두나 닦고 옷까지나 정리해라. 그것이 이 명문가 집안에서 고졸 출신 며느리인 수경이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수경은 묵묵히 허리를 숙여 손님들이 벗어놓은 구두를 닦습니다. 고급 가죽 냄새와 사람들의 발냄새가 뒤섞인 좁은 방 안이었어요.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박경자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유명 여대 식품 영양학 박사 출신인 그녀는 이 집안의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자는 구두를 닦고 있는 수경을 못마땅한 듯 쳐다보았어요. 수경아,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니? 손이 참 느리구나. 수경은 얼른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거의 다 끝나갑니다. 경자는 코끝을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는 오늘 그림자처럼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이야. 오늘 태산그룹 왕 회장님도 오시는 자리인 거 너도 알고 있지? 우리 집안 사활이 걸린 계약이 코앞인데 너 같은 게 보이면 우리 집안에 도움이 안 되잖니? 경자는 수경의 수수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경아, 내가 말하는 메커니즘이라는 단어. 아, 그런 말은 내가 모르겠구나. 미안하구나. 내가 너도 당연히 대학 교육은 받은 줄 알고 무심결에 수준 높은 단어를 썼네.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지나가렴. 너랑 심도 있는 대화를 기대한 내 잘못이지. 수경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따끔거렸지만 이런 무시는 지난 3년간 일상이었으니까요. 사실 수경과 이 집안의 인연은 시작부터가 비극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 민우는 우연히 만난 수경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맑은 눈망울과 차분한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였죠. 민우는 죽어도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며 집안에 수경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시부모님의 싸늘한 냉대와 모욕뿐이었습니다. 뭐? 고졸? 민우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디서 그런 수준 낮은 애를 들여오겠다는 거야? 박경자는 결사반대하며 수경을 문전박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단식까지 하며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 경자는 독한 조건을 내걸었죠. 좋다.
결혼시켜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너는 이 집안에서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거다. 아니든 바뀌든 절대 내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남들 앞에서는 내 아들 비서라고 해. 오로지 집안 구석에서 시집살이에만 전념하며 없는 듯 살겠다면 그때 허락하마. 수경은 민우를 사랑했기에 그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사랑 하나면 다 견딜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경자의 독설은 수경의 아버지를 향할 때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근본이 투명해야 하는 법이야. 정식 면허도 없이 산속에서 사람을 만졌다는 내 부친 이야기는 참 뭐랄까 원시적이라 흥미롭더구나. 하지만 우리처럼 격식 있는 집안에서는 그런 걸 의술이 아니라 무속에 가깝다고 한단다. 격 떨어지게 어디 가서 내 친정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알겠니? 수경은 화가 났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아버지의 손은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고귀한 손이었거든요. 수경은 주머니 속에 든 낡은 의학 수첩을 손끝으로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의 노하우를 적어내려간 수경에게는 경전보다 소중한 수첩이었죠.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 다물고 있겠어요. 경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까닥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침묵은 금이라는 말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니? 구두 다 닦았으면 주방으로 가서 과일이나 좀 깎아오렴. 교양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니 넌 그냥 몸으로 하는 일이나 하라는 뜻이야. 경자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방을 나간 뒤 수경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좁은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 민우가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고도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수경아, 어머니가 또 무슨 말씀하셨어? 민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귀찮음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과일 깎으러 가라고 하셨어요. 민우는 안도한 듯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래,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 나도 회사 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야.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우리 집안 다 평화롭잖아. 제발 조용히 좀 있어줘. 민우는 수경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지도 않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던 남편은 이제 시댁 식구들과 똑같은 눈으로 수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덩그러니 남겨진 구두소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지만 이 집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의 손과 아버지가 남겨준 가르침뿐이었습니다. 수경은 앞치마를 고쳐 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경쾌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수경은 무딘 칼을 갈아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칼끝은 정교했고 과일 껍질은 끊김없이 매끄럽게 벗겨져 나갔습니다. 수경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연회장 저 멀리 태산그룹의 왕 회장이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수경은 왕 회장의 걸음걸이와 안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녀의 눈에는 읽히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 호흡도 너무 가빠 보여. 수경은 혼잣말을 삼키며 다시 과일 깎기에 집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매달리는 그 대단한 계약이 곧 큰 소동으로 번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수경은 시어머니 박경자의 서슬퍼런 심부름을 위해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박 박사라는 체면 때문에 시장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던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태산그룹 왕 회장에게 바칠 특수 약재와 귀한 식재료를 직접 공수해 오라며 수경을 떠밀었습니다. 박사 학위가 있는 내 안목을 믿고 시키는 거니까 토 달지 말고 다녀오렴. 경자는 수경에게 시장 바닥에 흙먼지가 묻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북적이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수경은 사람들에게 치이면서도 시어머니가 적어준 까다로운 목록을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상인들과 흥정하는 법도 모르는 수경이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오지를 누비던 시절의 감각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약재와 나쁜 약재를 구별하는 수경의 눈빛이 연회장에서와는 다르게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떻게 갑자기 쓰러지셨어? 누가 119 좀 불러줘요. 수경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떡볶이 노점 옆 바닥에 고꾸라져 있었어요. 노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몰려들었지만 다들 겁에 질려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이거 심장마비 아니야?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목을 움켜쥐는 걸 보니 뭐가 걸린 것 같은데.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수경의 발걸음이 본능적으로 노인을 향했습니다. 수경의 머릿속에는 평생 보아온 아버지의 손길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수경아, 생명의 불꽃이 꺼져갈 때는 망설임이 가장 큰 적이란다. 눈으로 보지 말고 몸이 보내는 소리를 들어야 해. 수경은 망설임 없이 노인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혀준 비싼 외투에 시장 바닥에 구정물이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노인의 목줄기를 짚어 맥을 확인하고 가슴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비켜주세요. 잠시만 길 좀 터주세요. 조용하기만 하던 수경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힘이 실렸습니다. 수경은 노인의 입안을 살피더니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기를 막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골든타임은 길어야 4분. 노인의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은 노인을 뒤에서 안아들어 올리는 대신 특정한 혈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생명의 문이라고 불렀던 기도를 여는 급소였죠. 수경의 가녀린 손가락이 노인의 명치 부근과 목 아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막힌 기운을 터뜨리는 정교한 기술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수경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댁, 그러다가 사람 잡는 거 아니야? 그냥 놔둬. 하지만 수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노인의 근육 떨림과 미세한 호흡의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노인의 입에서 큼지막한 떡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동시에 막혔던 숨이 터져나오며 노인이 거칠게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살았다. 살았어. 노인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하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저 세댁이 살렸네. 대단하다. 의사인가 봐. 손길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노인이 정신을 차리고 수경의 소매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를 어떻게. 하지만 수경은 노인이 스스로 호흡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생각도 감사의 인사를 받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해준 시간 안에 돌아가지 못하면 겪게 될 수모가 떠올랐거든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물 좀 챙겨주세요. 수경은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경을 찾으며 웅성거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는 수경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희열과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현실이 교차했죠. 수경은 화장실에 들러 옷에 묻은 오물을 급히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주머니 속 낡은 수첩을 다시 확인했어요. 아버지, 저 오늘 사람을 살렸어요. 아버지처럼요. 하지만 수경은 이 사실을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수경은 그저 말 잘 듣는 고졸 며느리여야만 했으니까요. 수경이 양손 가득 식재료를 들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경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시계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수경아, 10분 늦었구나. 시장 통해서 구경이라도 한 거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람이 좀 많아서 늦었습니다. 쯧쯧 하여간 하나를 시키면 열을 못한다니까. 가서 옷 갈아입고 주방이나 정리해라. 경자는 수경의 소매에 묻은 작은 얼룩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 그렇게 칠칠치 못하게 굴어? 어디 시장 바닥에 주저앉기라도 한 거니? 너 같은 애들은 수준이 낮아서 그런 데가 편한가 보구나.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말고 얼른 들어가 봐. 교양 없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으니. 수경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 사람의 목숨을 구했던 그 고귀한 손이 다시 시어머니의 독설 앞에 비굴하게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수경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남들이 무시하는 자신의 가짜 의술이 진짜 생명을 구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태산그룹 왕회장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박경자는 자신이 만든 데이터 기반 식단이 왕회장을 감동시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죠. 화려한 연회장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진무역에 사활이 걸린 태산그룹과의 프리미엄 헬스케어 협약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시어머니 박경자는 오늘을 위해 수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유명 여대 식품 영양학 박사라는 자신의 타이틀을 걸고 왕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완벽한 기획안을 완성했거든요. 연회장 한편에서 손님들의 겉옷을 정리하던 수경은 멀리 보이는 박경자의 위풍당당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태산그룹의 왕 회장이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재계의 거물답게 그가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성진무역의 대표이자 수경의 시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 왕 회장을 맞이합니다. 박경자 역시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왕 회장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준비한 것은 왕 회장의 개인 건강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한 프리미엄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이었습니다. 박경자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의 지난 3년간 검진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수치까지 이 모든 메커니즘을 데이터화해서 최적의 식단을 짰어요. 박사인 제가 보증하는 이 수치 기반의 시스템만 따라오시면 10년은 더 젊어지실 겁니다. 경자는 자신이 내민 두툼한 제안서가 왕 회장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민우와 시아버지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님의 눈치를 살폈어요. 하지만 제안서를 넘겨보던 왕 회장의 미간이 점점 심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경자는 계속해서 숫자 섞인 설명들을 늘어놓았어요.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 회장님께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저염식과 그만해. 왕 회장의 천둥 같은 호통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음악 소리마저 멎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왕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제안서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경자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제가 설명한 데이터에 무슨 문제라도. 박경자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왕 회장이 핏대를 세우며 일어섰습니다. 데이터? 수치? 이따위 종이 쪼가리가 나를 관리해 준다고? 내 혈압이 정상이고 당뇨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건 나도 알아. 병원 의사들도 입만 열면 정상이라고 떠들어대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지금 매일 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잠을 못 자. 속은 타들어가고 머리는 깨질 것 같은데 너희는 이 차가운 숫자만 들이밀며 나를 관리하겠다고? 왕 회장의 눈동자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팍팍 내리쳤습니다. 너희 박사님들이 뽑아낸 이 잘난 데이터에는 내 몸이 매일 보내는 이 비명은 하나도 안 담겨 있단 말이다. 너희는 내 몸을 보려는 게 아니라 내 돈만 보고 숫자 노름을 하고 있어. 이런 진정성 없는 사업 따위에 내 태산의 이름을 빌려줄 줄 알았나? 시아버지가 허리를 굽히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다시 분석해서 보강하겠습니다. 필요 없어. 당장 이 계약 취소야. 왕 회장의 단호한 말에 박경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의 학벌과 이론이 단칼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연 회장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수경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왕 회장이 가슴을 내리칠 때의 손동작과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장 문제가 아니야. 어제 드신 약이랑 오늘 드신 차가 충돌하고 있어. 수경은 직감했습니다. 왕 회장의 몸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박경자가 자랑하던 그 잘난 데이터는 왕 회장이 어제 개인적으로 복용하기 시작한 보조제의 성분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머니, 회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일단 좀 쉬시게 하는 게. 수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지만 분노에 휩싸인 경자는 수경을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저리 비켜. 어디서 감히 내가 끼어들어. 회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단지 경자는 여전히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성진무역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리를 뜨려던 왕 회장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왕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과 소란 속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박사 박경자도 엘리트 아들 민우도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경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저 노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연 회장에서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투명인간 명령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수경은 가문의 금기를 깨고 손을 뻗을 수 있을까요? 분노를 터뜨리며 돌아서던 태산그룹 왕 회장의 발걸음이 돌연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커. 짧은 비명과 함께 왕 회장의 거구이 바닥으로 무겁게 고꾸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 소리가 가득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어서 119 불러. 빨리. 가장 먼저 달려온 건 박사 시어머니 경자와 명문대 출신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네로라 하는 대학병원의 의사 친척들도 몇 명 포함되어 있었죠. 경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왕 회장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심장마비 아니야? 심근경색인 것 같아. 어서 심폐소생술해. 의사 친척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왕 회장의 셔츠를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합니다. 전형적인 급성 심정지 증상이에요. 빨리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오고 흉부 압박부터 시작해. 하지만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경의 눈은 달랐습니다. 수경은 왕 회장의 입가에 고인 미세한 거품과 경련하는 손가락 끝의 방향을 보았어요. 심장마비라면 나타나지 않을 특유의 눈 떨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아버지가 생전에 강조하셨던 약물 상충의 증상임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아니야, 심장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쇼크야. 어제 복용하신 약과 오늘 연회장에서 드신 차의 성분이 몸 안에서 충돌하고 있어. 심폐소생술을 한답시고 가슴을 압박하면 오히려 기도가 막혀 상황이 악화될 게 뻔했습니다. 수경은 자신도 모르게 인파를 해치고 왕 회장 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잠시만요. 멈추세요. 지금 가슴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수경의 외침에 압박을 준비하던 의사 친척과 경자가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자는 수경을 발견하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뭐야?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니? 어머니, 회장님 심장마비 아니에요. 약물 부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를 확보하고 혈자리를 눌러서 도끼를 빼야 해요. 안 그러면 골든타임 놓쳐요. 수경의 절박한 외침에도 경자의 안색은 더욱 험악해질 뿐이었습니다. 경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던 수경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경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올라왔어요. 이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손을 대려고 해. 박사학위 가진 의사들이 여기 줄을 서 있는데 고졸인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리니? 내 그 무속인 같은 아버지 밑에서 배운 잡기술로 사람 잡을 일 있어? 옆에 있던 남편 민우도 수경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윽박질렀습니다. 수경아,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너 미쳤어? 여기가 어느 자린 줄 알고 이래. 어머니 말씀 안 들려? 내가 뭘 안다고 의사 형님들 하는 일에 참견이야. 경자는 바닥에 침을 뱉듯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같은 건 저 구석에 가서 구두나 닦고 있어.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회장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니? 격떨어지게. 내 수준에 맞는 일이나 해. 이 똑똑한 분들 방해하지 말고 당장 사라져. 의사 친척은 수경을 무시한 채 다시 왕 회장의 가슴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의 안색은 이제 보라색을 넘어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수경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왕 회장의 목 근육이 경직되면서 숨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이라는 사실을요. 안 돼요. 지금 압박하면 목 뒤로 혀가 말려 들어가서 정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수경은 뺨의 통증도 잊은 채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살릴 때 보여주었던 그 서슬 퍼런 투사의 눈이었죠. 데이터요? 학벌이요? 지금 저분이 숨을 못 쉬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경자는 수경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도끼를 내뿜었습니다. 이게 끝까지. 민우야, 얘 당장 밖으로 끌어내. 경비원들 불러. 이 미친 여자 당장 치우라고 해. 사람들에게 팔이 붙잡혀 끌려나가면서도 수경은 왕 회장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왕 회장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경은 자신을 붙잡은 남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비켜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죠. 수경의 한마디에 연 회장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학벌과 체면 뒤에 숨어 우왕좌왕하던 엘리트들이 수경의 압도적인 기운에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수경은 다시 왕 회장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가문의 금기도 시어머니의 독설도 더 이상 수경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 회장의 얼굴이 검보라색으로 변하며 사지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의사 친척들이 심폐소생술을 한답시고 가슴을 압박하자 오히려 왕 회장의 입술은 더욱 파랗게 질려갔어요.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경자는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회장님 돌아가시면 우리 집안 다 끝장이야. 그때였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던 수경이 무서운 기세로 그들을 뿌리치고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로막는 시어머니 경자를 어깨로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비키세요. 지금 안 하면 이분 내사 상태에 빠집니다. 수경의 일갈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